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산 태안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총선이 치러진 지 오늘로 딱 한 달째인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한 달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지요. 네, 예, 초선 때는 저희 지역에 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천천히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재선이 되니까 일이 굉장히 바빠요. 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산적 같은 문제들, 특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 숨통을 좀 트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입법들을 심사하고 또 조정하고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초선 때 같으면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또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국회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저희 당의 이제 대표적 주자로 이렇게 나가셔서 방송에 나가셨던 의원들이 또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부분도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역에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인사를 많이 못 드렸는데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고맙다는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이 매니페스토에서 공약 이행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20대 임기에서 충남 국회의원 중 공약 이행률 1위를 차지하셨다고요? 저는 제가 공약을 할 때에 공무원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풀을 것인지 구상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엔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직접 다 듣고 판단해보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충남에서 제가 1등을 했는데 전국에서도 17명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제가 지금 많은 공약을 여러 가지 해놨는데 전 현장에 가서 제가 다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법률적 측면에 접근할 것이고 재정적 측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민원은 발생할 게 있는지 없는지 또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다각도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제시했었던 공약했었던 이런 공약들은 상당 부분 실현을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잘 실현을 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네. 항상 공약 구상을 직접 하신다는 성 의원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서산 시민, 태안 군민만의 비서실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재선에 도전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한기 후보와의 리턴 매치도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20대 총선에서는 1.8%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두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승기를 잡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주말이면은 제가 해외를 가지 않는 이상 늘 저는 지역에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의원은 늘 약자 편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 찾아가서 응원하고 손잡아드리고 또 제도적으로나 또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보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바로 그런 곳에 늘 주말이면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알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그 앵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충청남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공약 이행률이 1등을 제가 했잖아요. 네. 그런 일하는 걸 이렇게 좀 보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제가 풀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일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성실하구나 이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진정성을 알아주신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지역 주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선거 결과에는 어떤 민심이 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이번 결과로는 두 가지로 저는 봐요. 우선 지역의 일꾼론으로서는 제가 선택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또 전체적인 그 큰 구도에서는 야당의 심판을 좀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야, 일도 잘하고 또 중앙당에 가서 옳은 소리도 좀 하고 하니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 우리 지역을 좀 제대로 한번 이끌어 봐라, 또 일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민심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 코로나19 때문에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치러졌습니다. 선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야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선거지요. 야당은 236개의 전국의 선거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정권이 문제 있었던 것들, 과거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문제 있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연설하면서 이게 붐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장외의 집회를 금지를 해버렸잖아요. 뭐 의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제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우선 언론의 통로가 막혔다 이렇게 저는 보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장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좌편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전달하고 싶은 것들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상당히 야당한테 불리한 선거였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4년 동안 현역이기 때문에 지역을 다니면서 꾸준하게 소통하고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다가갔던 것들이 비교적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을 저희 지역에서는 좀 덜 받았다. 4년의 일을 꾸준하게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별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힘들었던 부분 말고도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선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특별히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선거하기 한 1년 전, 한 7, 8개월 전 이때부터 이렇게 제가 마을회관을 가거나 많은 어른들 또 청년들 이렇게 뵈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는 오지 말아라. 우리 지역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오지 말고 다른 지역 가라. 또 전화를 드리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런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이번 선거는 과거 4년 전에 했던 거하고는 좀 양상이 좀 틀리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갖고 시작을 했었죠. 네. 네, 이제 곧 21대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51개 법안의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하고 계신 법안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법안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들과 관련되는 약자 편에서 도와드려야 될 그런 법안들이 좀 있고요. 우리 지역의 현안들도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자가 우리 태안 유류 피해 사고가 났었을 때 123만 명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중앙연수원들,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 중앙연수원을 세우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이 법적 근거가 20대에 제가 제출을 했었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멸되기 때문에 21대에서는 바로 이 법안부터 통과를 시켜놔야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이번 시작하자마자 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특별위원장직을 역임하고 계시잖아요. 지역 첫 공식 일정으로 서산 상공회의소 다녀오셨습니다. 네, 경제행보다 이런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첫 행보를 경제행보로 잡으신 이유 뭘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같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좀 침체가 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던 실패한 정책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이렇게 덮쳐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기업들이 어렵고 중소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래서 선거 전에도 또 후에도 기업을 방문을 어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려움이 없는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에서 조달되는 부품 같은 경우가 안 들어오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공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동이오토 같은 경우는 열흘씩 한 2주씩 이렇게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네. 노동부 장차관, 국무조정실장 마지막에는 그 총리하고 협의를 해서 33% 정도를 기업이 부담을 해줘야 돼, 중소기업이.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기업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부담을 해주는 거로 요청을 했고 90%까지 이미 지원금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먼저 발을 뗀 사람이죠. 성명도 내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끌어냈는데 바로 이런 기업들을 좀 우리가 지금은 비상시거든요. 그래 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상공회의소를 찾아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이번 선거에서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공약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는 얼마나 얘기가 된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선거 기간에 서울대학교 병원 가지고 문제를 재론했던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의 주민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공직에 일하는 사람들의. 서산의료원에 서울대학교 병원을 100% 위탁하자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의 가치의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제가 선거가 끝나고 도지사님을 뵀습니다. 이거 충분히 논의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를 제가 또 갔었지요. 가서 협의를 하면서 또 충남도의 의견도 전달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도가 충청남도가 서울대학교에 위탁만 다 해주면 이제 아마 이 자금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이건 또 제가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풀게 되면은 우리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좀 넓게는 보령, 서천까지도 그 세계 유수의 가장 좋은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이잖아요. 그런 혜택의 수혜 지역으로 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와도 그리고 충남도와도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산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화학사고 관련 이슈일 텐데요. 올 3월에도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공장에서 사고가 났고 또 크고 작은 사고가 잦다면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산공단의 화학공장들이 30년이 되어 있지요. 이 화학공단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 그 물질들을 화공물질이 들어가고 또 폭발성이 상당히 크고요.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적 오염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오기 전에도 공단에 있는 그 공장장 한 분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이 염려 문제가 있어서. 외국도 보면은 비교적 화학공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큰 그 재난에 가까운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공단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첫 해년도에 요청했던 게 대산의 5개사한테 3가지를 요청했었어요. 첫 번째, 환경설비를 증강을 해라. 네. 이 환경설비는 이 모든 설비를 좋은 그 기간에 맞추어서 바로바로 교체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설비를 증강해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주민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지역의 낙수 효과를 내달라. 우리 지역민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이 5개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일감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한테 함께 이 공동으로 쉐어링을 좀 하자. 함께 나눠 좀 다오. 이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의 공원 사업을 좀 해달라. 이 세 가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이 설비 증강 문제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화학 사고가 계속 여러 기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이미 기업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업들이 설비를 보강해달라고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대산공단 주변 주민들 이주 대책도 참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이 첨단 화학 특화단지 조성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마저도 좀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주 대책 어떻게 마련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이주 대책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첫 단추가 잘못 꾸며졌어요. 우리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산만권 국가공단을 30년 전에 입안을 하실 때에 평택, 아산, 당진까지는 국가공단으로 이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국가공단은 국가가 이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다 공사를 하고 용수를 공급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또 의료, 소방 이런 것들을 국가가 통제 시스템으로 가져갔거든요. 네. 우리 서산만 빠져 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대산이 왜 국가공단에 빠졌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서 국가공단으로만 되어 있었으면 지금 이 공단을 개별 기업들이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다 수용을 해서 공단 조성을 하고 기업들을 각 구역별로 다 입주를 시키고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게 공단이 안 되니까 각 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땅만 산 겁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완충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공단과 또 주거지역 간에 완충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슬기롭게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신주공단 문제는 지금 S-오일이 여기에 이제 투자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한 100만 평 부지의 정밀화학공단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적인 문제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협의를 하면서 정밀화학 단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 한 곳인데 이 부분도 좀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우리 대산까지도 이렇게 그 권역으로 집어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충남 지역에 이제 가장 크게 보면은 우리 당진의 철강단지하고 서산의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발전소들이 있어요. 근데 발전소는 우리가 지금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소의 삭스, 낙스, 이 삭스와 낙스라고 하는 것은 질소화합물과 황화합물인데 이 이온의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O2하고 결합을 하면서 황화합물, 질소화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세먼지화가 되는 건데 지금 태안 화력 같은 경우는 황을 7ppm 정도로 잡았어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옛날에는 얼마나 갔었느냐. 법적으로는 80ppm에서 120ppm까지 나갔어도 됐었어요. 근데 이것을 국가가 공기업을 평가할 때 경영평가 요소로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황화합물은 지금 현재 한 10ppm 미만의 7, 8ppm 정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현대 과학이 잡을 수 있는 임계치까지는 어느 정도 왔다. 거의 다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소 부분이 지금 현재 한 20ppm, 23ppm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2, 3년 안에 10ppm 이하로 낮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미세먼지들은 상당 부분 거의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이 이제 석유화학공단하고 당진에 있는 철강공단이에요. 여기는 개별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또 관하고 또 국회하고 협력을 해서 기업들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비의 증강을 계속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태안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교통 관련 이슈가 화두입니다. 이 고속도로 건설 올해 안에 정부 부처와 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까요? 예,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미 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도로공사하고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왜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을 안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태안은 6만 4천 명이잖아요, 군민들이. 네. 그리고 1년에 관광객이 1,100만 명 정도가 오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좋은 관광지예요, 태안은. 네. 뭐 소량빗길을 비롯해서 해변이라든가 또 낚시객도 많이 오고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고성에 가면은 인구가 2만 6천 명이에요. 1년에 관광객이 480만 명이 와요. 태백시를 가면 2만 9천 명이에요. 인구가. 네. 관광객이 800만 명이 와요. 이 두 곳에 다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속도로, 철길이 2개 중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고 이 두 개 중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데 철길도 고속도로도 유일하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의령과 태안군이에요. 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왜 태안군은 이렇게 대한민국 땅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노선도가 작년도에 확정을 했지요. 확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이게 우리 태안의 100년을 위해서도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다가도 계속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진행은 있는데 이게 이제 100%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아직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교통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철도와 고속도로가 모두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데 어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또 지난해 또 한 번 무산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우선 안면도는 이 땅의 그 주인이다. 우리 충청남 도잖아요. 그래서 군이나 또 국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땅의 주인이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너무 영세한 기업들이 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적 측면 하나가 준비가 돼야 되겠다. 안면도 관광 특구에 관한 법률을 넣어놨는데 지금 문화관광부 같은 데 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지금 안 돼 있는데 다시 21대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좀 거대 자본, 큰 자본이 들어와 안정성 있는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큰 기업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안정성 있는 자금이 좀 들어와서 장기 플랜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한테는 작년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네. 근데 법적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는 기업이 굉장히 영세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장기 플랜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큰 관광과 관련되는 큰 기업 그룹들을 좀 만나서 설득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체부에서 좀 반대를 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규정이 좀 안 맞아요. 외국인이 관광객이 일정 수가 와야 되고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좀 와야 관광 특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저희 지역에 교통의 인프라도 좀 열악하고 서울하고 거리도 많다가 보니까 외국인이 내방하는 안면도의 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냈었던 법이 허베이 스피릿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으로 요 특구를 지정하려고 냈었던 법안인데 이거를 이제 문화관광부가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21대에는 이 법안을 다시 좀 더 조정을 해서 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신 관광 상품도 있다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공단을 또 대산공단과 지곡, 성현을 이렇게 아울러서 많은 일하시는 좋은 인력들이 계시고 또 옆에 보면 철강단지 당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몽저수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몽저수지에 우리 이제 이장님들께서 자몽저수지에 물그릇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준설을 요청을 하셨어요. 준설토는 환경관리법상에 그 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톤당 버리는데 한 20만 원씩 가거든요. 트럭 한 대가 버리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는 중금속도 없고 깨끗해요. 근데 이게 법으로는 폐기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외부 반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문화 복합 내저 수상 타운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공약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자몽저수지를 우리가 이렇게 그 준설을 하면 준설토를 가지고 인공섬을 만들고 그 안에 커피숍도 좀 넣고 미술관도 넣고 또 야외 음악당도 좀 만들고 그리고 수상 스키, 제트스키를 좀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특히 우리 서산에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생존 수영장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생존 수영 시험장 같은 경우를 넣어주면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많은 청춘 남녀들 또 아이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중부권에는 수상 레저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즐기려면은 청평 호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산 시민들이 여름철에 좀 즐기고 또 아이들을 위한 그 수영의 공간 이런 공간으로 좀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미 정부하고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아이사랑 바다숲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유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아이들 손잡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하고 숲하고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바다에 가서 조개도 캐고 낙지도 잡고 신비로운 바다 체험도 하고 그리고 숲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이 산책도 좀 하고 새소리, 풀소리, 벌레소리, 물소리도 좀 듣고요. 그리고 이제 또 캠핑장도 좀 만들어서 고기를 굽고 밤하늘 산책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밤하늘 관측할 수 있도록 과학 장비도 좀 넣고 그리고 조그만 도서관도 넣어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곳을 전시도 한 며칠씩 해줄 수 있는 미술관도 좀 조그맣게 소규모로 좀 넣어보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도 좀 만들어보고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아기 엄마들이 와서 마음껏 이 자연 속에서 이 에모션, 이 감성을 좀 키우고 또 자연을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사랑 바다숲을 제가 공약으로 좀 내세웠어요. 네. 그래서 이 후보지를 서산이나 태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곳을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우리 서산시나 태안군이 못해요.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태 탐방하고 함께 연계를 좀 해서 바다와 숲을 동시에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주중에는 우리 서산이나 태안에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나 또 초등학생들이 좀 쓰고요. 주말에는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서 캠핑도 하면서 이런 공간이 되면 관광산업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곳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사랑 바다숲을 만들어서 이건 세계에서도 없었던 굉장히 좋은 그런 개념의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의 명소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서산과 태안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아기 어머니와 아빠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다음 주 정도에 불러서 이 개념을 설명을 해주면서 앞으로 이 공간을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도 해주시죠. 네, 지난 4.15 총선에서 선택해 주신 우리 서산 태안 지역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 잘 섬기고 우리 지역의 민원들 그리고 제가 약속한 공약들 잘 이행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저한테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성일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